안녕하세요. 국어과 송쌤입니다. 이번 시간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은 소설이고요. 좀 분량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작품을 읽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 전체를 같이 읽어내려가면서 수업 진행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직 이 작품을 읽어보지 않은 친구들은 잠깐 강의 영상을 멈추고 먼저 본문을 한번 가볍게 읽어 온 다음에 수업 시청하도록 하세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읽고 왔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수업 진행하겠습니다. 자, 본문 들어갈게요. 새침하게 흐린 품이 눈이 올 듯 하더니 눈은 아직 오고 얼다가만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이었다 해서 이 작품의 배경이 되는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자, 새침하게 내리었다 여기까지 이 작품 배경이 되는 날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요 날씨와 관련된 배경을 나타내 주면서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가 형성이 됩니까? 네, 음산하고 쓸쓸한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극적인 주제와 사건 전개를 암시해 주죠.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자, 여기 작품의 중심 인물이 드러나는데요. 동소문 안에서 인력 끝 노릇을 하는 김첨지 이 사람이 바로 이 작품의 중심 인물이 되겠습니다. 주인공이죠. 자, 이 김첨지는 인력거 꾼 노릇을 하죠. 그래서 내리는 사람 하나하나에게 거의 비는 듯한 눈길을 보내고 있었대요. 그렇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요 김첨지가 인력거를 태울 손님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요 그 손님들을 기다리다가 요 손님을 태우고 돈을 이제 많이 벌게 됐네요. 그래서 기뻐하고 있어요. 10전짜리 어디 있냐면 여기 10전짜리 백통화 서푼 또는 5푼이 찰칵하고 손바닥에 떨어질 때 거의 눈물을 흘린 만큼 기뻤었대요. 네. 이거는 뭘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만큼 그 적은 돈에도 이렇게 기뻐할 만큼 이 김천지가 극심한 가난에 허덕였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이 김천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네, 부유하지 않고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이렇게 기뻐했던 이유는 뭐 때문인 거예요? 네, 술 한잔 할 생각도 있지만 그보다는 네, 요 아파서 누워있는 아내에게 썰렁탕 한 그릇도 사다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감격스러워했던 것이죠. 기뻐했던 것이죠. 자, 김첨지의 아내는 아프죠. 하지만 김첨지는 그 약을 지어본 일이 없어요. 그래서 약을 그 아내에게 사다 준 적이 없습니다. 김첨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약을 쓰면 그 병이 재미를 붙여서 더 생긴다, 더 자주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사실 그냥 그 가난 때문에 약을 사기가 어려운 것을 자기 합리화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김천지의 성품을 알 수가 있어요. 김천지는 어떤 사람입니까? 네, 고집스럽고 네,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죠. 네, 그는 병이란 놈한테 약을 주어 보내면 재미를 붙여서 자꾸 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요 아내의 병이 좀 심각해 보여요. 네, 일어나기로는 세로의 모루도 못는 걸 보면 중증은 중증인 것 같대요. 여기서 우리는 그 불길한 결말을 짐작해 볼 수가 있죠. 이 아내가 여기까지 그 뒤에 어떻게 되는지는 그 뒤에 부분에서 알면 되겠죠. 어쨌든 뭔가 불길한 안 좋은 결말이 나타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죠. 자, 아내가 왜 그 병이 생겼는지 그 계기가 나오죠. 열흘 전에 조밥을 먹고 체한 때문이래요. 여기서 조밥이라고 하는 건 좁쌀밥을 얘기하는 거예요. 좁쌀로 지은 밥. 그러니까 쌀밥이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밥이 아닙니다. 어, 체할만 하죠. 이게 아내의 병이 이제 깊어진 계기가 되겠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냥 그 밥을 먹었다고 해가지고 그냥 체하진 않죠. 이 안에 그 밥을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먹게 돼가지고 너무 허겁지겁 먹다가 체한 거죠. 네. 여러분 그거 알아요? 그 너무 사람이 그 오래 굶다가 밥을 이제 먹으면 급하게 먹으면 탈이 날 수 있어요. 그 위가 이제 쪼그라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래 굶은 사람은 천천히 그 미음이라고 하죠. 이렇게 죽 같은 걸로 먼저 이렇게 위를 좀 늘린 다음에 그 다음에 좀 몸이 회복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식을 먹어야 되죠. 네,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고 그냥 그 너무 이제 굶주린 상태에서 밥을 너무 급하게 먹다 보니까 이제 체한 거죠. 자, 김천지는 그렇게 아픈 아내한테 뭐 조랑복은 뭐 어쩔 수가 없어 막 이렇게 하면서 괜히 모질게 돼야죠. 이 조롱복이라고 하는 건 아주 짧게 타고난 복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 좋은 복, 아주 안 좋게 타고난 그 복은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서 괜히 이제 모질게 대하고 있죠. 그러면서 눈물을 흘려요 자기도. 네, 눈시울이 뜨끈뜨끈했대요. 그 속으로는 자기 자신도 이제 마음 아파하는 거죠. 그 아내한테 이제 먹을 거를 이제 많이 못 주고 그 급하게 먹다가 체하고 이런 것들을 보면서 마음이 좋지 않은 거죠. 마음이 아픈 거죠. 요 김천지도. 자, 그런데 그 아픈 아내가 사흘 전부터 이제 설렁탕 국물이 마시고 싶다고 이제 얘기를 해요. 자, 그런데 그 아까 그 김천지가 가난하다 그랬잖아요. 설렁탕 국물 살 돈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괜히 이제 또 험한 말을 합니다. 마음에 없는 안 좋은 말을 해요. 이런 족밥도 못 먹는 년이 썰렁탕은 또 처먹고 지랄을 하게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서 비속어를 사용한 폭력적인 언행을 사용한 거죠. 네, 이것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당시 하층민들의 삶이 생동감 있게 드러나고 있죠. 어, 요 하층민인데, 이 김천지가 하층민인데 인력거 그를 끄는 그런 하층민인데 굉장히 교양 있는 말투를 사용하며 오히려 생동감도 떨어지고 현실감도 떨어지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일부러 비속어를 그 하층민들이 썼을 만한 이 비속어를 사용을 하고 있죠. 네. 자, 그런데 이제 그 김천지가 돈을 벌었잖아요. 네, 인력거를 몰아가지고 아까. 네. 그럼 이제 뭘 사줄 수가 있게 된 거예요. 네, 아내가 먹고 싶다고 했던 그 설렁탕을 사줄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그걸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김천지가. 아, 이제 설렁탕 사줄 수 있겠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김천지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로는 사실로는 네, 가족을 사랑한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네. 자, 김천지의 그 행운은 돈을 아침부터 돈을 벌게 된 행운은 어,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뒤에서 인력거 하고 부르는 소리가 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뭐예요? 또 다른 손님이 나타나서 또 돈을 벌 수 있게 됐다는 얘기겠죠. 자, 그런데 이 김천지는 그 계속되는 이 행운이 마냥 기쁘지만은 않아요. 뭔가 좀 찜찜합니다. 네, 불안해요. 이거는 그 아침에 있었던 아내의 당부 때문에 그래요. 자, 아내가 그 김첨지가 집을 나가기 전에 이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오늘은 나가지 않으면 안 되냐. 내가 이렇게 아픈데 라고 해서 이제 평소는 다른 행동을 이제 보이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뒤에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비극적 운명을 암시해주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정거장까지 가자는 그 손님의 말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요 아내에 대한 걱정 때문에 정거장까지 가야 할지 말지를 망설이게 됩니다. 네. 자, 그 김천지가 그 바로 대답이 없자 요 손님이 이제 김천지를 재촉을 하게 돼요. 네. 그리고 이제 김천지가 대답을 합니다. 이런 50점만 주십시오. 결국은 이제 손님을 태우기로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도 모르게 이제 큰 돈을 부르게 됩니다.
아, 그리고 이 큰 돈을 벌고 싶은 마음 때문에 아내에 대한 걱정을 애써 떨쳐내려고 해요. 그래서 설마 오늘 뭐 내로 뭐 뭔가 일이 있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 큰 돈을 벌 생각을 하게 되니까 이 김첨지가 어떻겠어요? 네, 기뻐요. 그래서 그 학생을 태우고 나선 이 김첨지의 다리가 이상하게 거뿐하고 뭐 다름질을 한다기보다는 거의 그냥 난듯하게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요 그 집 가까이 근처에 오게 되니까 이제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누구 생각이 나요? 네. 그 아픈 몸으로 오늘 나가지 않으면 안 돼요라고 얘기를 했던 그 아내 생각이 나게 되죠. 네. 그러면서 잊고 끄는 이의 다리가 무거워지고 네, 새삼스럽게 염려가 그의 가슴을 누르게 되지요. 자, 그렇게 아내 걱정을 하던 찰나에 갑자기 손님의 채근이 들리죠. 왜 이러우? 기차 놓치겠구만. 요 소리 때문에 김천지가 그 아내 관련해서 걱정했던 생각이 번뜩 깨어나게 되죠. 네. 그리고 깨닫게 되죠. 내가 요 자기도 모르게 이 발걸음이 멈춰 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달리기 시작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집이 차차 멀어질수록 또, 아내 걱정도 멀어지고, 다시금, 돈을 벌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또 기쁨이 커져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돈을 벌게 되는데, 음, 이거 굉장히 힘들게 번 돈이잖아요. 요 김천지가 그 심리라되는 거리를 비 맞아가면서 그 인력거 몰아서 번 돈이잖아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김천지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굉장히 감격을 하죠.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네. 그만큼 이 김첨지라고 하는 사람이 궁핍한 생활을 해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네, 본문으로 치면 어디를 살펴볼 수 있냐면 여기겠네요. 심리나 되는 길을 여기서부터 고마웠다 여기까지. 자, 그렇게 돈을 받고 돌아가는 그 길이 되어서야 이제서야 이제 고됨을 느끼게 됩니다. 심리라는 거리를 그 비 맞으면서 인력거를 몰고 왔으니 그럴 만하죠. 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요 1원 50전이라는 돈이 얼마나 괜찮고 괴로운 것인 줄 절절히 느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래요? 이 돈은 괴로움과 고생을 감수했을 때야 비로소 얻을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자, 그렇게 그 정거장을 돌아가려고 하던 찰나에 김천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가 그 행운이 좀 있는 것 같으니까 그냥 돌아갈 것이 아니라 이 정거장 주변을 이제 주변에서 기다리면 또 손님을 태울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해서 오늘 자신에게 주어진 그 특별한 행운을 시험하려고 하죠. 네. 그래서 이제 손님을 기다리다가 이제 손님이 될 만한 사람을 찾게 돼요. 그 양머리에 뒤축 높은 구두를 신고 망토까지 두른 기생태물인 듯 남봉 여학생인 듯한 여편네 모양이 눈에 띄게 됩니다. 아니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김천지를 무시하는 태도를 보이네요. 네, 그렇게 요 김천지는 그 여자 손님한테 그 인력거 탈 것을 권유하지만 퇴짜를 맞게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그 전차 타는 그 손님을 기다리게 되는데, 어, 김천지의 눈에 어떤 사람이 이제 눈에 띄게 되냐면, 그 붐비는 차 안에서 짐이 크다 해서 그 전차를 타지 못한 그 손님을 발견하게 되죠. 네. 그래서 이 손님을 태우게 됩니다. 자, 이상한 일이죠. 인력거가 무거워짐에 그의 몸은 이상하게 가벼워지고 또 인력거가 가벼워지니까 다시 몸이 무거워지고 그리고 이번에는 마음조차 초조해져 온대요. 자, 지금 인력거를 매개로 해서 김천지의 내면적 갈등이랑 심리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죠. 왜 마음이 초조해져 오는 거예요? 자꾸 누구 생각이 나요? 네, 아내 생각이 나요. 아픈 아내 생각이.
그러면서 이제 이 초조한 마음 때문에 갈팡, 딜팡, 질팡 뛰면서 인력거를 끌게 되죠. 그래서 요, 막 걸음이 황급해지고 막 이렇게 됐대요. 자, 그렇게 시간이 경과합니다. 네. 그래서 점점 집에 가까워지게 되죠. 그러면서 계속 안 좋은 예감이 들어요. 아내의 죽음에 대한 그런 안 좋은 예감이 들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어, 두려운 마음이 같이 오게 되죠. 어, 요 김천지는 그렇게 그 아내 죽음에 대한 안 좋은 예감이 들게 되자 요 예상되는 비극과의 대면을 늦추려는 심리와 행동을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여기 그는 불행이 닥치기 전 시간을 여기서부터 구해다고 하는 듯하였다.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그렇게 그 집에 가기를 꺼려하던 차에 고맙게도 친구 치삼이를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치삼이랑 김천지의 외양을 대조하는 부분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서 김천지의 비참한 몰골이 더 강조가 됩니다. 김천지는 왜 비참한 몰골을 보여요? 네. 가난 때문에 그렇죠. 궁핍했기 때문에 그렇죠. 본문 어디 부분이냐면 여기 그의 우글우글 여기서부터 뭐 대상을 짓고 있었다. 여기까지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김천지는 요 치삼이를 만난 게 굉장히 반갑습니다. 그리고 은인을 만난 것처럼 고맙기까지 해요. 왜 그래요? 네. 요 치삼이를 만난 것 때문에 집에 돌아갈 시간을 늦출 수 있게 된 것이죠. 네. 아주 좋은 핑계거리가 생긴 거예요. 자, 그렇게 요 김첨지는 그 친구 치삼이와 함께 선술집에서 배도 채우고 술도 마시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요 술에 취해서 요렇게 호기를 부리기도 하죠. 네. 자, 그렇게 술주정을 하던 차에 김천지는 이제 돈을 떨어뜨리게 되고 그 떨어진 돈을 이제 줍는 과정에서 그동안 돈에 얽매여서 살아온 삶과 스스로에 대한 반감을 느끼게 됩니다. 본문 여기 부분이 되겠네요. 김천지는 치안 중에도 여기서부터 눈을 크게 떠서 땅을 내려다보다가 불시 제하는 짓이 더럽다는 듯이 고개를 솟아치자 더욱 성을 내며 이 부분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그 주운 돈을 이 원수의 돈, 이 육시를 할 돈이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다 팔매질을 하죠. 이 원수의 돈이 육시를 할 돈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요 부분이랑 이 장면은 가난 때문에 아픈 아내에게 설렁탕 한 그릇 사주기도 어려운 그런 현실에서 느끼는 서러움과 증오감이 폭발하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 벽에 맞아 떨어진 그 돈은 다시 술 끓이는 양푼에 떨어지며 정당한 매를 맞는다는 듯이 쨍하고 울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자, 이 부분은 제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현실에 대한 그 작가의 비판 의식이 반영된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을 쓴 작가는 어떤 비판 의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돈이 인간보다 더 우선시되고 마치 그 돈 때문에 인간이 좌우되는 것 같은 그런 돈이 인간을 지배하는 그런 현실에 대해서 비판 의식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게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입니다. 네. 김천지의 술 추정은 멈추지 않고 계속됩니다. 술에 취해서 감정이 자꾸 돌변하게 돼요. 그래서 막 웃다가 울기 시작합니다. 네, 그러면서 얘기를 하죠. 우리 마누라가 죽었다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던 내면의 그 불안을 술 기운에 밖으로 꺼내서 말하게 되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요 김천지가 아내의 죽음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그 말을 들은 치사무이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자 거짓말 아니라고 하면서 더 울죠. 네, 소리를 내면서 엉엉 웁니다. 자, 이걸 통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죠. 요 김천지가 아내의 죽음을 깊이 예감하고 있다는 것을. 네. 아, 하지만 이 그 술 취한 요 김천지의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이제 받아들이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요 그 치사미는 요 술에 취한 김천지의 말에 그 반신반의합니다. 네, 진짠가 아닌가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그런 와중에 또 이 김천지는 아내의 죽음을 장난처럼 넘겨서 부인하려고 합니다. 네, 죽기는 누가 죽음 이렇게 하면서 나한테 속았지 이렇게. 네, 여기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네, 김천지가 네, 혼란스러워하고 네, 불안한 심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어떤 말도 하냐면 뭐 안 죽었어, 안 죽었대도 그래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어, 아내 죽음에 대해서 불안한 그 예감을 애써 외면하려고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결국은 그 김천지가 집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 치중에도 설렁탕을 사가지고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아, 요 김천지가 아내를 사랑하는구나. 아내에게 애정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죠. 아내가 설렁탕 먹고 싶다고 해가지고 그 설렁탕 사가지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요 김천지가 대문에 한 발을 들여 놓았을 때, 그 집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뭐래요? 무시무시한 정적. 폭풍우가 지나간 뒤에 바다 같은 정적, 요게 지배하고 있대요. 자, 요 정적 고유한 것이 예고하는 게 뭐예요? 좋은 일이 일어날 거다, 불길한 일이 일어날 거다. 네, 불길한 사건을 예고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어떤 침묵이라고 얘기하냐면, 네, 무덤 같은 침묵이래요. 네, 무덤이라고 하는 건 이제 죽음을 연상시키죠. 네, 이것도 마찬가지. 이 정적이 불안할 만큼 조용한 정적인데 어떤 상황을 암시하는 거예요. 앞으로 있을 그 비극적인 상황을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 비극적 상황을 암시하는 것은 뒤에 더 나오는데요. 네, 그 아이가 빈점만 빨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죠. 네, 음, 요것도 뭘 암시해 주는 거예요. 네, 아내의 죽음을 암시해 주고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요 김천지는 아내의 죽음을 그 받아들이지 못하고 애써 부정하면서 자신의 불안감과 자책감을 억누르기 위해서 일부러 소리를 지르죠. 남편이 들어오는데 나와보지도 않아, 2년. 자, 그리고 괜히 그 누운 아내의 다리를 이제 발로 찼는데 발길에 차이는 건 사람의 살이 아니고 나무 뜬 것 같은 느낌이었대요. 네, 여기서 아내의 죽음이 드러나고 있죠. 네, 아내가 죽어서 그 몸이 송장처럼 굳어져 있는 것이죠. 자, 이때까지도 그 김천지는 아내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아내의 죽음을 어떻게 확인을 하게 되냐면 네, 흰 창을 검은 창을 덮은 그 위로 짙은 눈을 알아보자마자 네, 아내의 죽음을 확인하게 되죠. 네. 그리고 그 아내의 죽음 앞에서 느끼는 그 슬픔과 허탈감을 요 대사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마무리가 되죠. 설렁탕을 사다 놓았는데 왜 먹지를 못하니? 왜 먹지를 못하니? 괴상하게도 오늘은 운수가 좋더니만. 자, 실상은 어, 그 돈을 많이 벌었던 운수가 좋은 날인 것처럼 느껴졌지만 아내가 죽은 운수가 나쁜 날이었던 것이죠. 네.
자, 그래서 본문은 여기까지 다 살펴봤고, 뒤에 그 핵심 정리 같이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갈래부터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현대 세지 현대 소설이고요. 그 다음에 비교적 내용이 짧은 분량으로 되어 있는 단편 소설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사실주의 소설입니다. 이 작품이 사실주의 소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여기 특징 두 번째와 관련이 있는 건데요. 일제강점기 하층민의 궁핍한 생활상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네, 사실주의 소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성격도 사실적인 것이고요. 그리고 반어적이고 비극적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있는데, 자, 이거는 우리 핵심 정리 4번을 통해서 좀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목에 반어적음이 이렇게 돼 있는데, 김천지의 이 하루는 겉으로는 운수 좋은 날이지만 실제로는 아내가 죽은 운수 나쁜 날이었죠. 네. 그래서 요 아내의 죽음이라는 비극을 요 반어적 표현으로 인해서 네, 보여주고 있죠. 네. 그래서 요 성격도 반어적이고 비극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자, 그리고 이 작품의 제재는 글감은 인력거꾼 김천지의 하루이고, 자, 이 작품의 시간적 배경은 일제강점하에 어느 비오는 겨울날이었고요. 자, 공간적 배경은 서울 빈민가이죠. 자, 이거 일제강점하라고 하는 이 시간적 배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이 일제강점하에서 우리 힘없는 백성들, 민족들이 이렇게 궁핍한 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세태를 요 작가는 비판하고자 하는 것이었고요. 자, 이 작품의 시점은 전지자 작가 시점입니다. 전지자 작가 시점은 뭐예요? 서술자가 작품 밖에서 작품 안에 등장인물들을 내면 심리나 성격을 다 꿰뚫어 보면서 서술하는 그런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작품에서 다루고자 하는 거, 그리고 이 독자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거는 이 일제강점기의 하층민의 그 비참한 삶을 보여주는 것이죠. 일제강점기 때 하층민들 대부분 다 누구였겠습니까? 네, 우리 민족이었겠죠. 네. 자, 그리고 특징 첫 번째를 보면 상황적 반어를 통해서 비극성을 극대화하고 있다 이렇게 되는데, 상황적 반어는 어떻게 나타나요? 이 작품에서. 네. 그 표면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은 네. 운수 좋은 날이었죠. 하지만 실상은 뭐였습니까? 아내가 죽은 네, 비극적인 그런 운수 나쁜 날이었죠. 네. 요거 통해서 아내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극성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보면은 이 작품에는 비속어랑 사투리가 많이 사용이 되죠. 특히 김첨지 주인공이 김첨지가 많이 사용을 하게 되죠. 네, 이걸 통해서 하층민의 삶을 실감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선생님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김첨지가 하층민인데 교양 있는 말투를 사용하면 오히려 하층민의 삶을 실감나게 보여주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사실성 또는 생동감 이런 것들이 다 떨어지게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속어나 사투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 이 작품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듣느라 수고했습니다.